안녕하세요 여러분.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잭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으러 큰 병원에 간다든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꾸준히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다녔는데 낫지도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하다가 수술할 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검사를 봐야 알 것 같다, 검사 대기 중이라든지, 뭐 어쨌든 외래를 보든지 진료를 보든지 하는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자꾸 귀찮게 달려들어가지고 자꾸 뭘 막 써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자꾸 막 귀찮게 들러붙어 자꾸 이거 써놔라 저거 써놔라 막 사인해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라고 하고요. 동의서를 영어로 얘기하면 informed consen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nformed라는 의미가 고지되었다, 그러니까 알려졌다, 누군가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consent는 동의를 받은 무언가, 서류라든지 이런. 그래서 고지된 동의, 사전에 동의를 했다,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했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동의서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가만 생각해보면 입원을 할 때도 사인을 하고, 뭐 검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뭐 CT를 찍을 때 약을 넣는 조영제 촬영 CT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조영제 촬영한 MRI를 찍는다든지, 입원할 때 검사했는데 수술이나 뭐 시술하고 나서 CT를 또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또 똑같이 동의서를 받으라고. 아니 입원을 할 때도 사인하고, 검사가 뭐 반복될 때마다 무슨 검사 있어요, 무슨 검사 받으셔야 돼요, 무슨 검사 때문에 사인하셔야 돼요, 담당 선생님 불러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수술하기 전에 담당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잖아요. 면담을 하면은 수술하면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 그럼 수술할게요 하고 수술하러 왔는데 수술 전날에 불려가가지고 감염 가능성, 마비 가능성, 부작용, 위험성,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로 막 겁을 주잖아요. 아니 그냥 사인만 받으면 될 거를 왜 또 귀찮고 무섭게 이렇게까지 겁을 막 주면서 사인을 도대체 왜 받는 걸까요? 뭐만 하면은 사인 받고 검사할 때마다도 또 사인 받고, 도대체 이 사인, 이 동의서를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쓰는 이 동의서라는 거는 일종의 허가서라고 보셔야 돼요. 허가서. 무슨 이제 검사를 한다, 뭐 무슨 행위, 무식하게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행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치료 행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어떤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료약이 들어간 수술, 잘라내고 뜯고 붙이고 하는 수술, 약을 넣고 찍는 검사라든지, 뭐 바늘로 혈관을 찔러서 뭐 약을 타는 검사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할 건데, 이런 검사나 치료 같은 이제 의료 행위가 의도를 하지 않은, 특별히 이제 의료진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안 좋은 결과, 부작용, 몇 번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죠? 조영제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쇼크로,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기는 혈압이 확 떨어지고 숨을 못 쉬고 기도가 붓고 해서 안 좋아지는 그런, 혈압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데, 기사도 있었죠. 그죠? 그런 쇼크가 발생한다든지, 수술을 받고 나서 폐렴이 생긴다든지, 수술한 부위에 감염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검사나 치료 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법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얘기를 하면, 의료 행위를 통한 환자 신체에 대한 실수 불가결한 침해 말고 침해. 뭐 거기 뭐 요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헌법을 아주 좋아하지만 법 쪽에 분은 아닌 그 약간 뭔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변호사님 맨날 혼나는 그분 있죠. 그분이 좋아하는 뭐 헌법책 있잖아요. 헌법책을 딱 보면 헌법 제10조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기 결정권. 엄청 복잡하네요. 개개인의 환자가 혹시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헌법에 있는 환자의 권리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권리, 이런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치료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치료 행위에 수반되는,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할 때 이것도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의료진이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위험할수록 긴급 상황이 아닌 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는 무조건 이거를 설명을 하고, 설명에 대해서 환자가 이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설명 의무에 대한 법이라고 합니다. 법 때문에 이런 복잡한 내용을 무슨 검사를 할 때마다 설명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가 검사할 때마다 뭐 지난번에 들었죠 이렇게 대충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검사를 했다고 해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동의서 설명을 또 들어야 되고 사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동의서는 무조건 의사, 담당 의사라든지, 수술이나 뭐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범위 내에 있는 의사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동료라든지 뭐 부하 의사라든지 해서 어쨌든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의사 중에 한 분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면 그건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서 인정을 하고, 귀찮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결정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 위법이 돼. 동의서를 받아야 적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검사, 그런 시술에 대해서는 이 검사를 시행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검사를 받을 거냐, 꼭 알겠다 받겠다 이렇게 되면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 동의서 받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는 몇 번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뭔가 내가 의사 선생님 외래에서 만나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입원하고 나서 수술하려고 딱 앉아있어서 들어보니까는 엄청 최악의 경우들 무섭게 아니 난 전혀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무섭게 또 설명해야 될까?
될까요? 그냥 뭐 좋게 얘기해서 넘어가면 안 되나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흰눈을 제거하는 수술, 쌍꺼풀 수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분한테 상처를 대고 들어가서 뭔가를 잘라내거나 붙여주거나 연결해주는, 꿰매주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피부를 열어서 들어가야 수술할 거니까 상처가 생겨서 앞으로 상처가 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계속 상처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 안 됐다 반복이 되겠죠. 반복되는 행동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무균적인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염증, 감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지만 있을 수가 있고, 애써서 우리가 막 붙여놨는데 순간적으로 환자분 혈압이 확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다가 뭐 자세가 확 바꾼다든지, 수술 부위가 탁 떨어지거나 뭐 피가 차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시다시피 수술한 사람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수술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수술 잘 받고 잘 나와서 집에 잘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굳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 미만 정도? 많지가 않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나한테 혹은 이제 내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은 0. 몇 프로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아니 나는 이거는 100%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로또도 이제 우리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 당첨 확률이 훨씬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사실 로또차 당첨자 누구누구 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은 블랙박스 이런 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분도 한두 명씩은 꼭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의료진이 사실은 신은 아니니까, 의료진도 예측하지 못한 불행한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말아라라고 완벽하게 이거를 안 생기게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상세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줘야 이 수술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의서에 이렇게 나오는 무서운 뭐 부작용도 있죠. 뭐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죽는 게 제일 큰 부작용이겠지만, 동의서에서 이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같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문제를 돌려놓도록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최대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의서 빡세게 설명한다고 뭐 무슨 그런 말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항도 있고 실제로 정말 드물지만 이런 게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의료진은 요거를 이제 같이 치료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동의서를 받는 내용이나 이 동의서에 대한 면담 시간이 굉장히 상세하고 점점 더 복잡하게 바뀔 겁니다. 15분간 동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설명 들은 환자분이 사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판결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동의서는 보호자분이 받을 게 아니고 환자분이 받아야 돼요. 환자 본인이 사실 의식이나 어떤 뭐 대화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환자분이 이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인을 하셔야지 이것이 올바른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봐주시는 수술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술별 동의서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쉬운 부분만 딱 찝어서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 안녕.